제26화 헨리 포드와 웨스팅하우스. 1879년 고향인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디어본을 떠나 여러 회사에서 기계 견습공으로 일하던 헨리 포드는 4년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1882년 웨스팅하우스에서 증기 엔진 견습 기사로 취직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1885년 12월 31일 헨리 포드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다. 헨리 포드는 그가 살고 있던 디어본 인근의 그린필드에서 열린 새해맞이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동생의 친구인 18살의 클라라 브라이언트를 만나게 된다. 첫눈에 반해버린 헨리 포드는 클라라 브라이언트에 대한 포드의 구애 작전이 펼쳐졌고, 마침내 클라라 브라이언트의 마음을 얻게 된다. 당시 헨리 포드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항상 클라라 브라이언트에게 말했었고, 그녀는 그런 꿈을 갖고 있던 포드를 믿고 격려해 주었다. 그런 그녀를 헨리 포드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클라라 브라이언트는 포드를 신뢰했다. 1886년 23살의 헨리 포드는 아버지에게 80에이커의 토지와 집을 받게 되어 독립을 하게 되었고, 웨스팅하우스의 엔진 기사로 정식으로 취직하게 된다. 웨스팅하우스에서 헨리 포드를 실력 있는 증기 엔진 엔지니어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원래 철도 전반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던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성공적인 사업 확장으로 향후 철도 신호에 관심을 보여 에어브레이크 및 전기 신호 시스템을 개발했었다. 1880년대 당시 미국의 전기 시스템은 직류전기 시스템이었지만, 유럽에서는 몇 개의 교류전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교류 전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여 1885년 피츠버그의 전기 시스템을 설립했고, 3명의 미국 전기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전압이 변하지 않는 교류발전기를 개발했다. 1886년 웨스팅하우스 전기제조 회사를 설립한 웨스팅하우스는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비운의 천재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모터에 대한 특허권을 사들였고, 테슬라를 고용해서 그의 전력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모터를 개조하도록 했다. 당시 직류전기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고, 이전에 니콜라 테슬라를 고용했었던 토마스 알바 에디슨은 교류 전기의 대가인 니콜라 테슬라에게 강한 반감을 겉으로 드러냈다.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전력 시스템이 미국 시장에 나오게 될 무렵, 에디슨과 그의 옹호자들은 즉시 교류 전력에 대한 불신을 겉으로 드러냈다. 그들은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을 교류 전기를 이용한 전기 의자 같은 것으로 감전사시켰다. 그리고 덧붙여 표준이 되는 웨스팅하우스 교류 발전기가 뉴욕주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공식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인 에디슨과 테슬라는 향후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될 헨리 포드와의 만남이 곧 놓여 있었다. 웨스팅하우스에 입사한 포드는 증기 엔진 엔지니어가 되어 당시 많이 이용하는 증기 엔진을 제조하고 있었다. 어릴 적 꿈을 이룬 포드였지만 그는 아직 지식의 굶주린 늑대였다. 어느 날 그는 증기 엔진을 제조하던 도중 어디선가 귀에 익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는 엔진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분명 증기 엔진이 아닌 소리였다. 호기심이 자극된 포드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게 되었고, 그 소리는 당시 포드가 일했던 웨스팅하우스의 옆 공장인 이글이라는 엔진 공장에서 나는 소리였다. 마침 이글 공장에는 포드와 친했던 근무자가 있었고, 그의 안내로 포드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엔진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 엔진이 바로 오토 엔진이었다. 포드는 외연기관의 전혀 다른 형태인 내연기관의 오토 엔진을 보고 다시 한번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면서 오토 엔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한편 1888년 4월 11일 24세인 헨리 포드는 클라라 브라이언트와 2년간의 열애 끝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이후 헨리 포드와 클라라 브라이언트는 디어본에서 살게 된다.